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챕터에 이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장 공간지각력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도형 추리에 대한 내용들, 그죠? 도형 추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거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개도 찾기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절에 대해서 좀 집중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전 예상 문제에서 또 몇 문제 한번 같이 이렇게 의논해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형 추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형 추리 한 1교시, 그 다음에 전개도 찾기 1교시, 그 다음에 실전 예상 문제 이렇게 2교시, 이렇게 분할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 지각력에 대한 문제는,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절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패턴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가 공간에 대한 지각력을 키우는 것이 역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전 지식 없이도 이런 것들이 잘 보이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거잖아요. 우선 블록 세기 유형이 있고요. 블록의 최대 개수 또는 최소 개수. 사실 영역이 되게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블록을 셀 때는 숨어 있는 도형의 면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투상도 문제. 우리가 이제 이게 투시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투상도를 보고 유형을 찾는다. 입체의 도형을 두고 단면을 찾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 정면, 측면도. 그래서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본 거, 앞에서 바라본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것을 보고 도형을 찾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종이 접기 유형이 또 조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종이를 사실은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를 접고 펀치로 구멍을 내거나 혹은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더 잘라낸 후의 모양을 찾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시간에는 조금 이제 시간적인 조금 어떤 틀이 좀 이렇게 짧다 보니까는 제가 요것만을 이슈로 해서 이제 충분히 많이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들을 잘 결합하셔서 이렇게 우리 요 교육국무직 시험에 활용하는데 이렇게 좀 우리가 참고하고자 함이니까, 그런 좀 더 풍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셨던 내용들과 또 결합해서 공부를 두텁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이를 접은 순서와 반대 순서로 풀어서 거꾸로 이제 접은 거를 펼쳐보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구멍난 부분과 잘린 부분에서 대칭을 시켜본다. 자, 이런 거는 문제를 몇 개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를 쌓아놓고, 정육면체를 쌓아놓고요. 그죠? 각 방향에서 본 그림이 아래와 같을 때 정육면체 개수는, 여러분들 요거 그림 하나만 좀 수정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좀 수정을 할게요. 요 그림을 이렇게 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죠? 여기 지워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위에서 본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정면도, 위에서 본 게 이제 평면도잖아요. 그죠? 평면도, 정면도, 그 다음에 요 측면도, 오른쪽에서 봤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본 거고, 이게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여기다가 매칭을 시켜봅니다. 우선, 우리가, 확실히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1, 2, 3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앞에, 이렇게 위에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라고, 그 다음에 이쪽 줄을 A, B, C, D, D열, 이렇게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요 측면도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저 A, B, C, D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층수가 어떻게 돼요? 1층, 1층, 2층, 3층이죠. 그죠? 1층, 2층, 2층, 3층이죠.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요. 여기 A, B, C, D인데 여기는 높아봤자 1층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쌓인 거에서 보이는 건 제일 높은 것까지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1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봐도 1층이에요. 그러니까는 1층, 2층이 섞여 있으면은 이게 튀어나오든 이게 튀어나오든 2층이 될 텐데 1층이니까는 분명하게 1이고요. 그다음에 2, 3 여기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2. 그럼 이 셋 중에서 뭔가 3이 하나가 있겠죠. 다음 앞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1층, 3층, 1층이에요. 앞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가 1, 2, 3. 요 방향하고 요 방향하고 같고요. 아까 이 방향하고 요 방향하고 같은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정면도에서 요 방향 똑같으니까는 앞에서 봤을 때 1층, 3층, 1층이니까 여기는 1층이에요. 여기는 봤을 때 3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3층이 돼야 되겠네. 1층, 2층, 2층, 3층. 여기는 1층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블럭의 개수는 몇 개다? 여기 있는 숫자를 모두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 7, 10. 정답은 10개. 3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죠. 삼각형의 개수를 고르시오 해서 결국은 삼각형이 요 작은 거 이게 하나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가 붙어 있는 거 있고 3개, 4개는 없죠. 그래서 5개까지 5개로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이거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별로 구분해서 판단해 보시고요. 자, 3번 이 도형의 표면적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건널비를 물어보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요? 튀어나온 게 좌우, 상하, 앞뒤 6개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각이. 근데 요게 튀어나온 거는 면이 몇 개예요? 5개의 면이죠. 그러면 한 면의 넓이는 얼마예요? 모서리가 1이니까 요 한 면의 넓이가 1이니까 요 튀어나온 거 블럭 하나의 건널비 표면적이 5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6개가 있으니까는 정답은 30이 맞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4번 다음 도형의 꼭지점을 점으로 그다음에 변을 선으로 표시할 때 나올 수 없는 그림은 그랬죠? 그래서 자, 나올 수 없는 그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봤을 때는. 그죠? 이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앞에서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어때요? 3번은 약간 좀 비스듬하게 대각선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보이고 이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5번은 뭡니까? 5번은 단 모든 면은 투영하여 뒷면을 투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근데 4번은 해당되지 않군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입체 도형을 위, 앞, 옆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어떻습니까? 되게 좀 이렇게 큼직큼직한 부분들을 보고요. 돌출된 부분, 큼직하거나 좀 길다란 부분, 아니면 모양이 좀 특이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제일 여러분들 좀 깔끔한 게 앞이 제일 깔끔하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꺾여진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앞에서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때요? 층이 여기는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여기도 앞이 높고 뒤에가 낮으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건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죠? 밑에가 튀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3번. 너무 쉽군요. 앞만 봐도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는 아마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유사한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이런 직무 능력 검사에서도 좀 더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적당 수준에서 고민하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심으로